이 책은 다 읽고 굉장히 주변에 추천하고 싶었던 책입니다. 어찌나 마음에 들던지 하고 싶은 말이 많아 영상도 두 편으로 나눠서 제작했습니다. 자기계발서는 워낙 많이 읽어서 웬만한 책은 심드렁하게 읽게 되지만 이 책은 좀 달랐습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이 들어있더라고 하더라도 남을 설득하지 못하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책에 아무리 좋은 내용이 담겨 있어도 제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면 읽는 입장에서 저한테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때 저의 마음을 움직이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책을 읽을 당시에 저의 상태, 제 마음이 열려 있는지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책 자체의 설득력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기 개발서를 찾을 때 제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책들을 찾습니다. 책을 집어 올리면서 부디 내 마음에 불타는 열정을 지펴달라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책은 다행히 그런 책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책의 짜임이 굉장히 설득력 있게 짜여진 것 같습니다. 이 책은 8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장은 작가의 성공 스토리를 풀어줍니다. 이 작가의 성공 스토리를 읽어보면 정말 나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계속 듭니다. 작가가 계속 강조하듯이 별로 잘나지도 뛰어나지도 않던 20대 작가의 성공 신화는 친근해서 나를 대입해서 상상하기 쉽습니다. 중학교 동창과 연애 상담을 시작해서 19,000원을 처음 벌었을 때의 모습, 그 사업이 결국에는 월 3천만 원의 매출을 내게 되기까지의 과정, 그 이후 동업자와의 갈등과 사업적 슬럼프, 그리고 지금의 성공한 모습으로 오기까지 작가의 스토리가 흥미롭고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작가가 본인의 이야기를 자세히 앞에 서술한 이유는 자신의 방법을 통해 누구나 성공으로 향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싶어서 라고 합니다. 부족했던 본인도 이 방법을 통해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됐다. 그리고 작가의 의도대로 작가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는 얼른 작가의 방법을 알고 싶었습니다. 작가는 자신의 성공 비결을 역행자의 7단계 모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역행자란 순리대로 살지 않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굉장히 많은 것에 타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운동 능력이 없는 몸에 타협하고 변변치 않은 월급에 타협하고 변변치 않은 행복에 타협합니다. 자신의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모르고 혹은 알더라도 그런 노력을 할 용기가 없는 상태가 순리자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을 알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상태가 역행자의 상태입니다. 작가는 역행자가 되기 위한 7단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1단계부터 자의식 해제, 정체성 만들기, 유전자 오작동, 뇌 자동화, 역행자의 지식, 경제적 자유를 얻는 구체적 루트, 역행자의 쳇바퀴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7단계는 두 묶음으로 나뉩니다. 역행자가 되려면 일단 초석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나의 자의식과 정체성, 유전자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마이너스에서 0으로 오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 단계들은 0에서 플러스로 역행자로 가는 단계입니다. 자의식, 정체성, 유전자가 내 뇌에서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이제는 그들을 통제할 수 있도록 뇌를 자동화해야 합니다. 잘못된 것들을 고치는 과정이죠. 그리고 역행자의 지식과 경제적 자유를 얻는 구체적인 루트를 직접 실천해서 역행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영상에는 마이너스에서 0으로 오는 방법, 역행자가 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 나의 부족한 부분을 인지하고 고치는 과정을 담았습니다. 자의식과 정체성과 유전자는 어떻게 우리의 뇌를 휘저어 놓을까요? 우선 자의식은 우리가 멍청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명문대 디자인과에 나온 사람이 로고 사업을 내가 명문대 디자인과에 나와서 겨우 로고 같은 걸 나는 더 의미 있는 걸 디자인할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 자의식 과잉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의식은 우리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중요한 뇌의 기능입니다. 나는 문제없는 잘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바로 자의식입니다. 우리가 매사에 우리의 모든 잘못을 고지고대로 질책하고 나는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합리화하지 못한다면 그것도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상태겠죠. 하지만 자의식을 넘어서야지 역행자로 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의식을 극복하기 위한 세 단계는 탐색, 인정, 전환입니다. 탐색, 무언가의 기분이 나쁠 때는 잠시 내적 귀인하여 내 자의식 때문이 아닌지를 확인합니다. 상대방에게 질투가 날 때, 상대방이 무심코한 말에 불같이 화가 날 때, 질투하고 화내는 자아로부터 한 걸음 물러나 쳐다보는 것만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인정, 질투를 하고 화내는 감정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이라 마땅히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이죠. 하지만 나쁜 것은 자신이 질투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자기가 어떤 것에 질투를 하고 화남을 알면은
나의 약점은 무엇이고 무엇을 개선해야 할지도 알 수 있습니다. 전화, 나의 약점을 인정하고 포용하면 오히려 열등감이 해소됩니다. 이제 내 약점을 직시하고 받아들이고 나의 약점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정체성은 또 어떻게 우리의 뇌를 휘저어 놓을까요?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결정해 둡니다. 나는 I라서 내성적이야. 나는 책이랑 안 맞아. 나는 무슨 운동을 해도 재미가 없어. 우리는 살면서 많은 정체성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지금 내가 절대 나라고 생각하는 정체성도 결국에는 미래에 변화할 한 가지 특성일 뿐입니다. 그러니 이런 정체성에 집착하느라 좋은 것들을 못하고 좋은 기회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정체성을 극복하는 방법은 나 자신을 믿지 말고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든 나를 훈련시킬 환경이 만들어지면 사람은 그 훈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체성을 다루는 것은 무의식의 나를 조정하려는 나의 싸움입니다. 나의 무의식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을까요? 책은 내 무의식을 깎기 좋은 도구입니다. 이런 역행자와 같은 책을 읽으면 스스로 무엇이든 가능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저도 그런 목적으로 이 책을 읽은 것이고요. 나에게 열정이 필요할 때는 열정이 생기기를 기다리는 것만이 아니라 이런 책을 찾아가면서 나 스스로 내 마음의 열정의 불씨를 지필 수 있는 것입니다. 환경을 설계해서도 무의식을 다룰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 실패를 담보로 친구에게 200만원 보내놓기, 내가 취미로 시작한 운동에 돈을 많이 써서 쉽게 그만둘 수 없게 하기 등이 환경을 조성하는 예시입니다. 마지막으로 집단 무의식입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책을 많이 읽고 싶으면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을 곁에 두고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십시오. 세계적인 위인들이나 유명한 스포츠 스타 중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친분이 있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참 신기하죠? 이런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제 주변에 누가 있느냐가 나를 만듭니다. 유전자도 우리의 뇌를 휘저어 놓습니다. 인간의 뇌는 다양한 이유로 인지적인 편향을 일으키죠. 인간의 뇌는 절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인간의 뇌는 내가 합리적이었다고 끊임없이 생각하려고 노력하죠. 사람들의 평판을 생각해서 판단 오류를 내리기도 하고 새로운 경험은 반사적으로 거부 반응이 나옵니다. 이런 유전자 오작동을 넘어서는 방법은 인간이 어떤 유전자 오작동이 있는지 알고 내 행동이 이 해당하지 않았는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내가 새로 복싱을 배우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 복싱이 너무 위험한 운동인 것만 같고 제대로 못 나갈 것만 같고 너무 익숙치 않고 두려운 마음만 앞선다면 그것이 새로운 경험에 대한 반사적인 거부 반응은 아닌가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저자는 인간의 유전자 오작동에 대해 알기 위해 클루지, 행동경제학, 생각에 관한 생각 등의 책을 권합니다.